기자회견은 잠시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사전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진행 순서는 시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고 질의응답, 시장님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예상 시간은 1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질문은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해주실 당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자료는 자리에 배부되어 있는데 파일은 11시 10분경에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 담당관 조인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고 질의응답, 시장님 마무리 말씀 순으로 약 1시간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기명 여수시장님의 민선 8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기명 시장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시정부를 위해 고온을 아끼지 않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수시장 정기명 인사 올리겠습니다. 요즘 경기도 좋지 않은데 연일 무더운 날씨마저 이어지고 있어 건강 관리는 잘 하고 계신지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시의 비전인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여수 실현을 목표로 쉼 없이 달려온 지 어느덧 2년이 됐습니다. 다소 서툴지만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년 부족했지만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을 정도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시민만 보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여수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고 40년 이상 여수에 살아 여수를 잘 알기에 알아서 잘 하리라는 시민들의 기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영혼과 제가 드린 약속 항상 가슴에 새기고 시정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며 지난 민선 8기 2년간의 시정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소통과 화합을 기조로 보여주기식 성과보다는 당장 직면한 시민 불편 해소를 우선시하며 시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행정은 전시행정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일상 회복 지원금을 시장 취임과 동시에 지급했고 시민과의 대화, 시장이 간다, 통통 등 각계각층 시민들과의 소통에 집중했습니다. 3년 통합 26년 만에 본청사 별관 중축 확정도 존중과 배려 속에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소통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26명의 시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16 여수세계 섬박람회와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등 여수 역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업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섬 박람회는 2012 여수 엑스포처럼 또 한 번의 여수 발판의 도약이 될 수 있도록 그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조직이 모두 각자의 역할에 맞춰서 한치의 소홀함 없이 로드맵대로 준비하고 있으며 범시민준비위원회도 시민 역량 결집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수만 르네상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도 최근 용역을 마치고 여수발전 100년 대기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세계적 불황과 산업 트렌드의 변화로 중요한 변환점을 맡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은 삼동지역에 있는 여수 미래혁신지구를 통해서 신산업으로 전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우리 여수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한 문화관광 도시지만 지금까지 시립박물관과 미술관 하나 없이 문화예술적 갈증이 컸습니다. 이에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이고자 여수 문화재단 설립을 공약했고 내년 7월 설립 예정입니다. 늦었지만 지난해 10월에는 시립박물관 건립 기공식을 가졌으며 내년 상반기 개관할 것입니다. 마이스 산업 부분에서도 에울마루와 장도가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코리아 유니크 베니에 선정되는 등 남해안 남중권 마이스 대표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웅천 장도 예술의 숲과 남산공원 등 여수 밤바다의 명성을 더욱 빛내줄 관광 콘텐츠로 적극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수 관내 섬들도 섬 박람회와 연계한 대대적 투자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삼산면 거문도 유로는 470억 원을 투입해서 대한민국 K관광의 관문으로 육성 중이며 공룡 화석지로 유명한 화정면 낭도와 사도는 173억 원을 들여서 인도교 등 생태탐방 관광 자원으로 개발 중입니다. 그 모두 해상교량 건설 사업과 거문항로 신규 쾌속선 취향 등 섬 주민의 오랜 수건인 교통 편의성을 높였으며 선소 대교와 엑스포 고가구 교통 등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해서 도심권 교통 흐름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개항 100주년을 맞은 여수항은 새로운 미래 100년의 청사진에 따라서 해양복합 관광 거점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로 전례 없는 7조 원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국내외 22개 기업과 6조 7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며 2,800여 명의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여수 묘도 지구가 수소산업 클러스터 기회발전 특구에 지정됨으로써 향후 5년간 동부가 LNG 허브 터미널 등 3조 9천억 원의 투자와 6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5조 6,9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수소와 탄소 중립, 드론 등 3대 신산업을 육성해 여수 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 밖에도 75세 이상 어르신 무료 버스 이용과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운영, 학용정수상 고도 정수 처리 시설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세심히 살피고 있으며 재난 및 범죄 예방을 위해 2,300여 대의 CCTV를 설치해 24시간 철통 감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앞으로 민선 8기 2년은 소통과 화합의 기조 속에 시민 만족과 균형 발전 그리고 성과 실현 등을 시정 운영 방향으로 정해서 현안들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시정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수만 르네상스 종합개발계획은 영역 결과를 바탕으로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 그리고 장수만 해양 웰니스 거점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섬을 주제로 한 2016 여수 세계 섬박람회는 조직위원회를 적극 지원하고 친절 질서 등 르네상스 5대 실천 시민운동으로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겠습니다. 행사장 기반 조성과 관련 콘텐츠 발굴, 국내외 홍보 강화 등 전국적 열기 확산에도 시동을 걸겠습니다. 취업에서 결혼까지 청년의 각 단계별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신성장 미래산업 분야 인력 양성 등 청년 1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동시에 출산 장려와 다자녀 지원 등 인구 정책도 강화해서 인구 28만 회복에도 온 힘을 쏟겠습니다. 2035 여수시 관광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여수를 K관광 거점이자 글로벌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더 키우고 마이스 관련해서는 박람회장 내에 국제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과 대한민국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율촌 등 택지 개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여수 남해 해저턴을 건설했다는 대응 발전 전략을 수립, 그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쾌적한 그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원회수 시설과 국립 여수 해양기상과학관 등을 건립하고 COP33 남해안 남진권 유치위원회 구성 등 기후보호 선도도시 조성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2030 여수 수산업 어촌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수산물 안전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에는 여수 맞춤형 미래 스마트팜을 조성하겠습니다. 누구나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의료 돌봄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 확대와 지역 보건 의료기관 인프라 개선 등 생애 주기별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편리한 도심 공간을 위해서 광역 교통망과 지능형 통합 주차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와이파이 설치 지역을 여수 전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본청사 별관 증축은 26년 2월에 착공해서 28년 2월 입주를 목표로 남은 행정 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서청사 매입과 여수해양수산청 이전 문제는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과의 긴밀한 협력과 시민 의견 등을 토대로 중앙 부처와 관계기관을 적극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여순사건 평화공원을 유치하고 시민들과 힘을 모아서 유족보상 등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물가는 또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제가 시장이 대보니 날이 맑아도 걱정, 비가 와도 걱정, 매일매일이 걱정입니다. 부채 장수와 우산 장수 형제를 둔 어머니의 심정 같았습니다. 민선 8기 후반기 시정도 우리 시민들의 애환에 공감하며 지금보다 더 겸허한 마음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더 깊이 새겨들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수적 천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드럽고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지치지 않는 변화와 전진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여수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반드시 남해안 거점 도시 미양 여수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질의응답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언론인들께서는 손을 드시면 사회자가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직함 호칭은 기자님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지명받으신 분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한 분이 한 개의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강영 기자님. 예, 이강영 뉴스닷컴 대표 기자 이강영 기자입니다. 2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2년도 더욱더 고생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2026 여수 서은박람회 그 성공 다짐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날 제가 보고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수시청 출입기자 이전에 여수 서은박람회 준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느끼는 게 뭐냐면 준비위원회의 존재감이 무진작이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날 보니까 내가 알기로는 성공다짐대회만 있는 걸로 알았는데 뜬금없는 한 번 조직위원장 취임식을 했는데 취임식을 2번이나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곳에 있던 전라남도 도지사님도 물론 정기명 시장님도 조직의 위원장인데 그 존재조차 가치도 없어져 버린 특정한 사람을 무대에 세우는 총국을 벌여졌습니다. 앞으로 조직의 입장이지만 준비위원회를 보는 여수 시각은 어떻게 할 건지 아시다시피 2012년 세계박람회도 여수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 힘이 그 유치위원회로 만들어졌듯이 준비위원회도 밑바닥이 되지 않으면 이거 어렵습니다. 앞으로 준비위원회 보는 시각이나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너무 마음이 가했다면 용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강영 기자님 말씀은 그날 성공개최 행사 이후에 바로 제가 그런 말씀을 또 여기저기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약간 제가 또 혼났는데 이렇게 뭐 이렇게 지역에 이렇게 선배님들이나 어떤 후배님들한테 이제 그때 이제 뭐 행안부 장관님도 오시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오시고 또 지사장님도 오시고 해서 박람회 2016 세계 서은박람회 열기를 한층 고조시키자 하는 그런 어떤 동기가 출발점이 됐는데 또 마침 이렇게 또 민간위원장인 박수관 위원장님 그 취임식 행사가 겸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 박수관 회장님만 이렇게 좀 이렇게 축켜 세우고 우리 준비위원회는 이렇게 좀 좀 소홀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만은 뭐 조직위하고 또 이 서은박람회 준비위원회는 이제 그 기능과 역할이 좀 다릅니다만은 365명의 서은박람회 준비위원회의 역할이 없으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시민들의 열기를 결집 못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 행사를 이렇게 좀 교훈 삼아서 서은박람회 준비위원회에 적극적인 어떤 지원을 아끼지 않고 또 이렇게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시정부 차원에서 또는 조직위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하신 분 계십니까? 네, 최병희 기자님.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좋은 그 시 발전 방향에 대해서 표현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일보 최병희 기자입니다. 2012 세계 서은박람회는 우리 여수 시민, 자원봉사, 공무원들 합심해서 성공 개최를 이뤄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새만금 잼버리 행사, 최근 우리 여수에서 있었던 글로컬 박람회, 이런 결과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기초 시설을
그 원상복구로 해서 모래성 같은 흔적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2016 세계 선박람회는 주 행사장을 지금 상포직으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포지구보다는 선박람회 장으로 엑스포장을 활용했으면 그런 얘기도 지금 흘러다니고 있는데 시장님이 뜻은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흘러다니는 걸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확인차 시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실제로 지금 그걸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 지금 막 지금 검토 들어갔는데요. 저도 어제 이렇게 쭉 나름대로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러면요. 아시다시피 주 행사장이 집모지구 아닙니까? 근데 거기다 연구 시설물을 축조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나 이런 데서는 행사를 마치고 그 시설물을 철거하라. 뭐 이렇게 그것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냥 잠시 한 2달만 보고 말 거냐? 이거 너무 사회경제적으로 이 비용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하나 전벌이 사태라든지 이럴 때 보면 그 새만금 전벌이 때 만약에 그때 기상조건 안 좋으면 어쩔래? 또 그러면 실패하지 않냐? 또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할래? 또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할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이번에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보니까 그 수초정을 들어서 만들고 공간을 활용해서 어찌됐든 행사를 무리 없이 운행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도 우리가 2012년에 그렇게 성공적으로 썼던 이것을 리모델링이나 좀 개보수해서 이걸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냐. 더군다나 이 세계 박람회장이 YDP로 넘어가면서 규칙으로 시가 그 이용료를 50%를 절감하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처음에 그 선박람회장을 세계 박람회장을 주 행사장으로 하자고 할 때 그 임대료 때문에 비용 문제 때문에 집모직을 하는 그런 면도 하나의 요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반값이 돼버리니까 경제적으로도 훨씬 이익이다 하는 그런 것이 지금 두 분의 국회의원님과 또는 도의원, 시의원님들 또는 뭐 여러 언론 또는 이런 사회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보고받기는 주 행사장을 아예 엑스포장으로 옮길 것인가 아니면은 병행할 것인가, 집모지구는 집모지구 특성에 맞게, 다음에 박람회장 박람회 특성에 맞게, 예를 들면은 박람회장의 그 좋은 주제관, 바닥에 떠있는 주제관, 이것이 지금 안에는 내부적으로 깨끗합니다. 밖에서는 보기는 그래도요. 이런 거를 또 활용하면 엄청나게 좋은 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고, 또 국제관이 비록 한 70% 이상이 임대가 돼서 약간 그렇습니다만은 또 나머지 이렇게 이 세계 박람회장 그런 시설을 그런 도도를 개보해서 쓰면은 훨씬 더 이 안정적이지 않나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연구 중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지금 있기 때문에 7월 말에는 확정된 난이 이렇게 공표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 최병희 기자님께서 이렇게 어디서 이렇게 참 들으셨던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렇게 시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좀 보고 들어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다수가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행사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정말 세계 선박람회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계 최초입니다. 세계 최초에서 네. 품격 있고 명품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수가 있던 도약하는, 또 새로이 도약하는 그런 중흥의 계기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하신 분 계십니까? 진규화 기자님. 자, 더 팩트의 진경 기자입니다. 자, 이제 정기 인사를 앞두고 그 대대적인 그 조직 개편을 한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직 개편을 하게 된 배경과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제가 이 시장에 딱 취임하고 나니까 그 조직 개편이 거의 다 이렇게 성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바뀌어져 버리니까 일단은 조직 개편하고 있는 영역을 중지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진행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빨리 또 이렇게 조직 개편 몇 개씩 확정지어서 이제 인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돼 있던 조직 개편을 전임 시장 협력동을 해서 했습니다. 뭐 또 제가 행정에 대해서 뭐 이렇게 당시에는 여수 행정을 잘 파악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막상 이렇게 운영을 해 보니까 이제 이 국과장들이 이 조직 개편이 우리 여수시 현재의 실정에 딱 그렇게 신문칠 정확히 이렇게 뭐 완벽하게 돼 있는 건 아니다고 이렇게 의견이 있어서 조령 모계지만은 국장님들이 이렇게 또 국과장님들이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30년 40년 넘게 시정을 운영했는데 우리 사정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 없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영역 없이 저기 계시는 우리 행안국장님 주도로 국장들이 전부 모여서 국장들하고 과장들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 비용 안 들고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좀 세분화 시켰습니다. 이과는 이국인데 왜 이국이 돼 있을까 이런 그래서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세분화 시키고 또 이 정부 이렇게 이 인사 같은 그 규정이 바뀌어서 국장을 하나 국을 하나 더 신설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또 급히 국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12개국에서 13개국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국장이 원래 한 명만 당해야 되는데 2명이 나오게 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좋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아무튼 우리 여수시 실정에 행정 환경이 변했고 여수시 실정에 맞게 그리고 30년 40년 이렇게 지금 근무하고 있는 여수시청 국과장님들이 우리 체질에 맞게 했다 하는 것이 이번 조직 개편의 그 의미고요. 특히 그 중점적으로 한 것은 뭐 당연히 선박람회 지원단이 생기고 이 조직위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면도 또 많이 이렇게 그렇게 그런 것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하게 된 이유가 왜냐하면 대대적인 이제 인력이 안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 여수는 비록 인구는 27만이지만 생활인구는 거의 35만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 도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다가올 생활인구 시대에 대비해서 도시의 인구 정책이라든지 정주 여건 이런 생활문화 활력에 역점을 둬서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지금 청년 인구가 너무 빠져나가기 때문에 청년 인구 정책관도 신설하고 부시장 이직속으로 이와 같은 것을 또 산단이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장기 불황이 지속될 것 같고 또 산단의 대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분야를 세분화했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십니다. 네, 강성명 기자님.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KPI의 강성명 기자라고 합니다. 예. 저기 시가 공개한 재정 운영 성과를 보면 올해 140억 원의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아서 전남 5개 시 가운데 목포에 이어서 2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반면 순천과 광양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여수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 항목을 보니까 그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미흡으로 페널티 96억 원, 특히 지방 보조금 절감 부족으로 받은 페널티가 90억 원에 달합니다. 지방 보조금의 경우는 지난해 인센티브를 받은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선출직인 시장님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지만 민간단체 운영에 예산을 퍼주게 한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나날이 하락하면서 25%대를 기록하고 있는 여수시에 이 같은 결과에 따른 대책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명 기자 자세히 지금 파악을 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보조금 사업할 때 그런 또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제가 개입도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도 정말 그 독립성을 유지해서 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이제 2년 됐으니까 앞으로 더 이렇게 하반기 때는 훨씬 나아질 겁니다.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네, 서선택 기자님. 마이크 들으십시오. 네, 마이크 들으세요. 시장님, 취임 2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선박람회 관련 사안인데요. 진모지구 당초 설계했던 진모지구의 메인 그 행사장이 소송 중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 10억 손배 당하셨죠. 네. 지금. 그러면 거기에 있는 토사를 시장님 고향인 계도에 약 40만 루베 정도를 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빠지선으로 그 토사를 운반하는데 저기 돌산 끝터리까지 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거기서 20만 루베, 추가로 여기저기서 흙을 모아서 20만 루베를 매립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년 남아있는 세계 박람회가 온전히 치러질 수 있을까? 본 기자는 걱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세계 박람회 메인을 떠나서 계도에 있는 그 행사장도 완공이 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시장님 그 보고 받으신 대로 입장을 한번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금 아마 남산공원 정확한 건 지금 제가 기억이 남산공원 아마 그렇게 조성할 때 그 흙이 아마 그 진모주기에 왔는가 어찌됐든 간에 이제 시에서는 이 불법으로 이렇게 야적된 이렇게 토사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토사를 이렇게 우리 진모주기 한 기퉁에 이렇게 적치한 그분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송을 제기해서 일종의 뭐 소송 진행 중에 막 지금 소송을 시작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원고가 계속 지금 소송 연기 신청을 해서 소송이 진행이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잘 봐서 한번 합리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요. 적절한 시기에 원고하고 같이 뭐 조정을 한번 하거나 해서 좋은 그런 결말이 나도록 하고요. 우리 그 계도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로 그 매립시킬 그 흙은 그 흙이 아니라 지금 현재 진모주기에 지금 흙을 파가지고 이렇게 매립하는 건데 현재 계획상으로는 저도 이제 걱정이 돼서 물어봤습니다만은 토목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계도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에 건립될 문화센터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시각각 이렇게 그런 상황을 챙겨서 기반 시설이 미리 구축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신 분 계십니까? 송하영 기자님. 네, 시장님 취임 2주년 축하드립니다. 네. 질문을 두 가지 정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말씀해 주셨을 때 선박람회 행사장을 지금 박람회장으로 좀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었는데, 그러면 행사장을 엑스포장으로 옮겼을 때 기존에 지금 진모지구가 기반공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기반공사에 들어간 예산은 좀 어떻게 좀 마무리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렇게 박람회장으로 옮겼을 때에는 기존에 선박람회를 추진하기 위해서 콘텐츠나 행사 계획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럼 다시 추진이 돼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다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확보하실 생각이신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여수 지역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청년 인구 유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의 원인점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시장님의 생각이 궁금하고 또 이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 계획은 무엇인지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엑스포장이 맞습니다. 이게 정확히 문제점을 잘 적시를 하셨는데, 아니, 주 행사장을 이렇게 현재 용역이 안 됐습니까? 아니, 그래서 진모지구에 8개인지 10개의 이렇게 전시관, 뭐 주제관 등 생태관, 뭐 섬마을 뭐 관내에서 8개 내지 10개를 지어서 거기서 이제 2016 세계 성운 박람회를 주로 치른다 해서 주행사장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주행사장을 엑스포장으로 옮기게 되면은 불가피하게 계획을 수정해야 됩니다. 그럼 불을본도 명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이렇게 왜냐하면 예를 들면 거기 있는 주제관, 이머시브, 뭐 멀티브, 뭐 이렇게 미디어 멀티브 이런 시설 전부 이제 그 엑스포장에 있는 이 뭐냐 주제관 이런 데로 옮겨가는 겁니다. 거기서는 뭐 섬 생태 공원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성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렇게 옮기자 말자는 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것은 뭐 어떻게 세분한다는 건 지금 말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이제 그 7월 말에 확정이 돼야만 아마 구체적인 계획은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은 그런데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더 예산이 더 절감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당연히 용역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이 총감독을 선임합니다. 아직 지금 이렇게 결론이 안 났습니다만은 총감독이 선임되면은 그분이 이제 주도할 겁니다. 이번에 우리 전국체전이라든지 전라남도 했던 또 이번에 그 순천 정원박람회는 총감독을 선임해서 그분이 주도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감독을 지금 선임 중에 있기 때문에 선임되면은 박람회장을 주행사를 옮기자 병행하다 이런 것이 결정되고 총감독이 선임되면은 7, 8월 중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요. 인구 이 문제는요 좀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순천도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순천도. 근데 여수는 좀 특이합니다. 보통 인구가 감소한다 그러면은 특히 청년 인구가 빠져나간다고 하면 일자리도 감소해야 되는데 여수는 일자리가 그다지 감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인구 빠져나가는 것에 대비해서 청년 인구 빠져나가는 것에 대비해서 대부분 다 청년층이 뭐 광양이나 지금 순천으로 집을 옮겨갑니다. 베드타운 형식으로.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인구 감소 대책 때문에 조직 개편을 한 겁니다. 청년에 관해서. 그래서 하여튼 뭐 인구 감소 완화 대책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되는데 이 정주 여건이라는 것이 말은 쉽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라서 하나하나를 보면 세 번 안 되기 때문에 엄청 복잡한 것입니다. 정주 여건이. 정주 여건 개선이. 뭐 교육, 뭐 도로교통, 교육, 보육환경, 의료환경, 문화예술 이 모든 것이 정주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나하나씩 다 이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누구나 그랬지만 청년 인구 빠져나가는 걸 막으려면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해야 된다 하는 것이 어느 시나 마찬가지로 이것은 제 1번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지도 좋은 일자리 많이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또 율촌산단도 빨리 개발하고 또 율촌 택지지구도 이렇게 개발해서 좀 좋은 어떤 주거 환경을 가진 그런 신도심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말하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하실 분에서 네. 네, 서승권 기자님. 그
시장님 기자회견문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 시민들이 물론 관광으로 먹고 사는 것도 있지만은 여수 국가 산단 때문에 또 먹고 살고도 있습니다. 근데 여수 시민의 생명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또 여수 국가 산단입니다. 그 최근에 뭐 일련의 그 안전사고들이 그 많이 발생했습니다. 뭐 세아 MNS 이산화황 가스 누출이라든지 뭐 25일 날 그 금호 미시에서 나온 염소가스 누출이라든지 이런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뭐 과거로 돌아보면 뭐 많은 생명을 잃는 정도의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관리권이 전라남도하고 여수시하고 구분이 되다 보니까 그에 관한 특단의 대책이나 어떤 그 조치들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수 국가산단이지만은 그 여수 산단의 안전 관리권을 여수시에서 가져온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했었을 때에 여수시에서 좀 강력하게 할 수 있는 행정 조치라든지 이런 걸 좀 구체적인 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승문 기자님 잘 아시면서 입법사항 아닙니까? 지금 법을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네, 맞습니다. 환경감시권이라는 관리 감독권이 그 국가가 도에 위임해서 그까지만 위임돼 있고 시까지는 기초자치단체까지는 위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는 저기 무관했기 때문에 여수 산단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여수시는 우리 권한 사항이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 권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실효성 있는 어떤 그 감독 행위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서준고 기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다소 좀 느슨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다행히 작년에 사망 사고가 없었습니다. 또 올해도 아직까지 없습니다. 산단에. 그래서 지금 저번에 이렇게 지금 국가 산단이 그 개별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해서 한 1조 원 이상의 지금 총액 투자를 해서 냄새도 많이 안 잡았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실상 그 배관도 전부 다 해마다 이렇게 새로 교체하기 때문에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요 3대 영역의 미래 혁신지구에 뭐 환경이라든지 통합 관제센터 이런 거 다 지금 설치가 돼가지고 실시간으로 지금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지만은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들 언론인도 한번 가보시면은 그런 시설이 지금 다 돼서 예전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무슨 이상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이렇게 경보음이 울려서 바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구축돼 있고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뭐 홍보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안전사고 대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첨단 장비를 다 설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제가 또 우리 산단에 보면은 한 50년 동안 이 주 간선도로를 전혀 개보수를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포토홀이 생기고 비만 한번 왔다 하면 수백 개의 포토홀이 생겨버립니다. 특히 그 제스칼텍스 앞 도로 같은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은 어느 자동차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만 산단에 다니는 그런 큰 화물차들은 차가 그냥 화물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넘어졌다고 하면 이것은 뒷일을 감당 못하는 것. 그래서 시에 있는 좀 여러 가지 돈을 좀 모아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도로를 다시 한번 좀 깔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 안전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자주 산단에 관심을 갖고 산단 환경이라든지 청결활동이나 해서 또 공장장을 또 불러서 협의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사고가 안 나도록 그렇게 안전관리 문제 적극적으로 쏟겠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에서도 산단 안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여수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여수에서 지금 뭐 국가 보조 사업이라든지 또는 공모 사업에 이 산단 지원과의 예산이 가장 많습니다. 그 점은 아마 서승건 우리 기자님 잘 알고 계시면서 질문하시기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분? 네, 김현주 기자님. 시장님과 2주년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여기 나와 계시는데 우리 김종기 우리 부시장님 곧 이임하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부시장님이 곧 오시는 부시장님이 지금 내정됐나요? 7월 1일 날 어제 도지사님하고 통화했는데 빨리 좀 보내주라니까 7월 1일 날 인사를 둔다고 합니다. 7월 1일 날 발표한다고 합니다. 혹시 그럼 수산국장 최정기 국장으로 내정됐나요? 그 비밀입니다. 제가 지사님이 7월 1일 날 발령하는 걸 봐야지 어찌 알겠습니까? 왜 이 말씀드리냐면 예. 이제 그분이 수산직렬로서 예. 부단체장 경험이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여수같이 이렇게 큰 종합행정을 과연 이끌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임기가 2년 남은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가야 될 텐데 과연 이렇게 큰 우리 조직을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시장님을 보고자 하면서 예.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물론 이제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이 명예훼손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예. 이제 잠깐 이야기하자면 그런 어떤 소송에 휘말려 있다든지 안 좋은 그런 게 있는데 과연 부시장으로 이제 확정이 된다면 과연 1년 반 동안 부시장으로서 우리 거대한 행정 조직을 이끌 수 있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좀 시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좀 제거할 수 있도록 한번 시장님께서 한번 깊이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물론 제가 어쨌든 간에 제가 의견을 이렇게 도에 부시장을 누굴 했으면 쓰겠다 해서 의견을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찌됐든 인사권자는 도지사님의 어떤 그 권한이시기 때문에 물론 내부적인 협의는 하겠습니다만은 현재 세 분이 여수시장으로 올라고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래서 한 분은 일반행정, 한 분은 복지, 한 분은 수산, 이 세 분인데 그 세 분이 진짜 누가 할까 저는 정확히나 지금 1월 1일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세 분 다 훌륭한 분이고 또 제가 익히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만은 이제 방금 우리 김현주 기자님께서 수산 전문가지 그분이 일반행정 전문가가 아니지 않냐. 더구나 여수는 이 산업 분야가 엄청 많은데 이걸 다 수산 분야 특정한 수산 분야 전문가가 다 할 수 있냐? 그건 분명히 맞습니다. 여기 여수시의 모 국회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견을 제시를 잘 해주십사 이런 부탁을 여기저기서 또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만약에 근데 수산 분야 온다 하더라도 그분도 이렇게 오랜 행정 경험이 있으시고 또 여수는 또 수산도시고 어찌 보면 또 저장의 편향적인 생각이 모르겠습니다만 또 세계 선박람회를 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민들은요, 어민들 단체들은 전부 그분을 오기를 원해요 지금. 아니 맞습니다. 엊그제 그놈을 청정 입판센터 투잡에 갔는데 어민들은 전부 그분들 오기를 바라고 있더라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김양식 우리 여수 고흥 다 이렇게 분배하는데 앞으로 김양식장이 엄청나게 이렇게 우리 어민 소득이나 여수 소득에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김양식 면허제를 이번에 국가에서 대폭이냐 이렇게 지금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런 우려 충분히 알고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관계상 앞으로 두세 분만 더 받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 기자님. 안녕하세요. 뉴스탑 전남의 김수 기자입니다. 시장님 2년 동안 고생하셨고요. 또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도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신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그 주변 상가를 혹시 거닐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혹시 저도 최근에 이제 많이 걷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불이 꺼진 상가들이나 그리고 그 상가 문구에는 임대문이라는 그런 문구들이 참 많이 보여요. 그리고 그런 상가들이 하루하루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듣다 보면 시장님의 2년 동안 걸어온 그런
그 행적들이 존재감을 좀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그 앞으로 시정 행정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조직 개편이나 이런 부분들에 자체적으로 이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시장님의 철학이나 시정 기조나 이런 게 다 녹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기자회견문에도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임기 동안 이것만큼은 내가 꼭 성과를 이루겠다라는 그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그 부영 3단지 사거리에서 2002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2002년에 변호사 사무실을 구하려고 하니까요, 학동에 사무실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 길 이렇게 좀 들어가서 이바동 감자탕 맞은편에 여기 거북공원 그 3층에다 얻었습니다. 새 건물이 그 건물이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는 2000 건물 얻기가 힘들었습니다. 나는 대로변에 얻으려고 그랬죠.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부영 3단지 사거리에서 망마체육관 쪽으로 걸어가 보면요, 1층이 임대문이 전부 되어 있고 여수시내 곳곳이 지금 이렇게 임대문이 전부 다 문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특히 여천 지역은 좀 공산에서 지금 우리 공단 다니는 분들이 회식도 안 합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물가만 아니 임금만 나눠오르지 모든 것이 다 오른다고 해서 실질 소득이 감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대비 지금 관광객도 지금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숙박, 음식점은 안 됩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주머니에 돈이 없으니까 관광을 와가지고 자기 자가용 가지고 와가지고 구경하다 가버립니다. 안 자고. 그러니 숙박업소가 20-30% 지금 매출이 줄어버렸죠. 식당은 당연히 밥 안 먹고 가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데, 방금 우리 김수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서민 경제를 어떻게 지금 활성화시킬 것인가, 뭐 지역사랑 상품권 15% 할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정책, 다음에 전통시장 이렇게 현대화시켜서 활성화시키고, 또 중소기업의 이자 차익 보전해주고, 또 청년들이 할 때 창업할 때 여러 가지 도움 주고 여러 가지 정책은 수없이 하고 있었는가만은 그것이 은발의 오줌누기가 됩니다. 은발의 오줌누기가. 하여튼 참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만은 김수윤 기자님 지적처럼 지금도 계속 해오던 사업도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이 서민경제 활성화를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관심을 갖고 반드시 이렇게 저 임기 중에 다시 이렇게 우리 서민경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이 서민경제 여수는 서민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또 기반이 산단입니다. 산단 사실은 여수 산단. 네, 어찌됐든 여수 산단에 그 대기업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그 돈 직원들이 지금 여기 전부 이렇게 우리 여수 시민들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잘 돼야만 여기서 밥도 먹고 물건도 사고 물건도 팔고 올 텐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산단 경제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래서 지금 같이 상공회의사하고 이렇게 합심연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지켜봐 주시고, 쉽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쉬운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크게 이렇게 보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곽준호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취임 2주년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최근에 공무원 노동조합이 그 여수시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설문조사 내용이 보면 아직까지도 하급 직원들이 여전히 상급 이제 과국장님들에 대한 직장 내의 어떤 괴롭힘 이런 것들이 만연하다. 이제 늘상 연극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예방해보자, 직장 내 괴롭힘 막아보자 이렇게 시장님이 누차
강조를 하셨지만 여전히 그것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법을 찾고 계시는지와 최근에 또 얼마 전에 공무직 노동조합원들하고 또 임금 교섭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제안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제대로 아랫분들에게 제대로 보고받지 못한 분들도 있었고 난색을 표하기도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공무직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두 가지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요. 저도 이렇게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평생을 같이 품에 안고 있는 자식도 저하고 생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서로 뭐 언쟁을 안 합니다만은 아마 세대 간의 갈등이 이렇게 맨날 안아주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그런다고 해서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이것이 아주 보합적인 것 같습니다. 예, 직장 내 괴롭힘은 또 유형적인 것도 무형적으로 심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봐서 이런 거 예를 들면 이제 과장한테 이제 후배 과장한테 야 너는 왜 그렇게 해서 밑에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냐 그래서 말이 들린다 뭐 공무원 노조에서 그러면 부르면 저는 잘해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그리고 또 뭘 또 일을 잘못할 때는 어미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이주 공무원이 느끼기에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어감이라든지 감정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워낙에나 지금 이제 신고제도가 발달해 있고 또 이렇게 이 모바일이나 이 시청에 이런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메신저 같은 것이 다 떠버립니다만은 다 또 보고를 받고 있고요. 막상 취합을 해보면은 또 양쪽 말을 제가 들어봅니다. 불러서 누구 말이 맞지? 이럴 때가 저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곽준호 기자님 말만 떠나 지금 우리가 오직 했으면 역할을 바꿔서 역할을 또 해보고 또 별걸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개선해 보겠습니다. 계속 교육시키고 또 개선하고 좀 문제가 생기면 어미 이렇게 징계하고 그러면은 아마 이제는 이제 옛날 군대에서 구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오래전부터 그러듯이 계속 이렇게 교육하고 예방 교육하고 주지시키고 하면은 군대에서 구타가 사라졌듯이 아마 우리 여수시 공직사회에서도 그런 직장 내 괴롭힘이 많이 완화될 겁니다. 완전히 근절한다는 것은 저도 장담할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 여수시청에는 이렇게 공무원이 한 2,000명이고 1936명이고 공무직이 한 500명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똑같은 또 공무원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공무직 공무원들이 차별을 좀 느끼고 있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도가 다르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처우 환경이 달랐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지금 개선해 나가고 저도 우리 공무직 그 노조 위원장님 만나서 수시로 만나서 듣고 있습니다. 이게 10가지를 개선사항을 요구하면은 10가지를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예산 문제가 아닌 것은 이렇게 즉각 조치가 가능한데요. 예산이 결부되는 것은 그 다음에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잠시 유보해주라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이렇게 사정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우리 공무직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그런 데는 또 특장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 계획된 시간이 되어갑니다.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조영호. 예. 질문하기 위해서 손을 한 여러 번 들었는데 미안합니다. 결국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소상공인들 지금 경기가 침체돼 가지고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뉴스핀가 그분 이제 질문했기 때문에 그건 가름하고요. 그 현재 전라남 도에서 일명 그 낙하산 인사라잖아요. 도시건설국장인가요? 이번에 대해서 우리 그 노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처할 것인지. 참고로 광양이나 순천은 도 낙하산 인사를 안 하고 직접 그 자체에서 인사하거든요. 승진 인사하고 광양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낙하산 인사하다가 그분이 자체에서 그 퇴직하면서 그리고 광양시에서 승진 인사로
교체됐거든요. 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도공에 우리 부시장님도 계시고 우리 도청의 영국장 사기관만 일단 예, 예. 네? 사기관만 해서 예. 부시장은 빼고요. 부시장님 빼고요. 예, 예. 어차피 뭐 모든 우리 전남 도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영국장 귀 좀 막으세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 왜 건설교통국장은 도에서 오면 이것에 대해서 전혀 지형도 모르고 사정도 모르는데 왜 그 중요한 건설교통국장을 왜 도에 오시는 분들 시키냐? 다른 이렇게 국장 시키고 여수시에 있는 공무원을 건설교통국장 시키는데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여수시는 한두 번의 예외는 있었답니다만 제가 물어보니까 저도 그걸 들어서 지금 물어봤습니다만은 거의 예외 없이 건설교통국장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도에서. 근데 이 문제는 우리 기자님께서도 그렇지만 뭐 광양 순천은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도 차원에서 이렇게 좀 문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전남도의 22개 시의원적인 공무원 노조에서는요 22개 시의원 행정협의체에서 회의를 하면 막 피켓을 들고 그런 거 방금 말씀하신 그것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주장하고 또 우리 22개 시장군수도 거기들은 박수를 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나와 프레카드도 펼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실정에 얘기 잘하는 9급부터 시작해갖고 쭉 올라가는 토목이라든지 건축직 이런 분들이 여수시 건설교통을 해야지 그 지방자치시대에 맞죠. 그것이. 그렇지만 현재 지금 행정 조직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또 이 22개 시군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시점이 되면은 그렇게 되지 않겠냐. 근데 현재 솔직히 저 시장 개인적인 어떤 그런 권한으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참고로 광양시 같은 경우는 권한으로 이렇게 자체 승진 인사로 교체됐거든요. 예. 한번 좀 노하우를 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정인아 시장님한테 가서 질문 기회를 드리지 못한 언론인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다 질문사항이 하나씩 있을 텐데 시간 제약상 다 듣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개인적으로 미리 비서실에 연락 주셔서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만나서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국의 흑인 민권 운동가이자 사상가인 말콤 X는 미디어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중들의 마음을 조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언론이 여론을 이끌고 그 여론에 시민이 공감하면 민의가 되듯이 언론의 강한 영향력을 말한 것인데요. 여기 계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그 큰 힘으로 시정에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 주신다면은 아름답고 행복한 여수를 만드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더욱 애정을 가지시고 시정을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정기명 여수시장님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